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.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7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됐던 간호조무사가 근무했다 해서 뉴스가 됐었는데요. 이 산후조리원을 거쳐간 신생아 15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됐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요? 네,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했었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가 지난 8일이죠. 이 객담 배양 검사를 통해서 전염성 결핵 판정을 받았고요. 이렇게 되면서 대전시가 이 간호조무사하고 접촉 가능자를 분류한 영유아를 파악해 봤더니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검사에 동의한 316명에 대해서 대전시가 결핵과 잠복 결핵 감염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현재까지 291명이 검사를 마쳤는데 이 중에 15명의 영유아가 잠복 결핵 감염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부모들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이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들 얘기에 의하면은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. 치료를 받으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전염성이 없어서 다른 아이나 가족에게 옮길 가능성은 없다 하면서 아무튼 의료진 의견에 따라서 잘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전시는 나머지 이 동의자에 대해서도 계속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지금 하고요. 예방적으로 이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지난 주말 휴가의 절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나 사람들로 크게 붐볐지요? 네, 그렇습니다. 한 조사 자료를 봤더니만 국민 40%가 지난 주말을 전후로 해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지난 8월 첫 주말인 지난 1일 경북 영천의 낮 최고 기온이 37.5도를 기록하는 가운데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이라든지 부산 해운대 에서 전국의 해수욕장이 피서객 일로 인파를 지금 인산일을 이뤘는데요. 해운대가 90만 명, 서해안 이 대천 해수욕장이 한 70만 명이 백사장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. 네.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북 영천의 낮 최고 기온이 이제 37.5도까지 올라갔었고요. 그날 대구가 36.8도, 그리고 경북 의성이 36.5도까지 갔는데, 6도까지 갔는데, 대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전이 33도, 대구가 36도로 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기상청은 이 폭염이 오는 10일이나 11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당분간 또 이 충청권도 33도를 오르내리다 보니까는 이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등 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. 먼저 아시다시피 지난 28일 날 충남 아산에서 30대 건설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었고요. 엊그제 1일 날에는 청주에서 자신의 텃밭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도 전남 순천에서 8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올 여름 들어서 이 온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열사병으로 숨진 인원이 모두 7명으로 좀 늘어났고요. 이 가운데 2명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. 지금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도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해서 한 5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.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. 네, 대표적으로 온열 질환인 열사병은 체온이 40도까지 좀 넘어가고요. 주로 두통이나 오한 등 증세가 나타나면서 심할 경우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좀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고요. 카페인 음료나 술은 오히려 이 탈수 증사를 유도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이나 좀 작업을 좀 피하고요. 이 야외 근로자들은 10분이나 15분씩 좀 짧게라도 이 휴식을 좀 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네.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외국인이 최근 늘어났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9월에 이 충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국 국적의 한 남성이
몰던 1톤 화물차가 60대 여성이 모는 차량과 충돌해서 이 여성이 지금 숨지고 이 남성, 태국 남성이 숨어 있다가 나흘 만에 이제 붙잡힌 사례가 있었는데, 이렇게 이 외국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결혼 이주 여성들에서 외국인들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, 충남에서만 통계를 봤더니만 외국인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자동차 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다가 사고를 냈다고 지금 경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. 예. 불량 달걀을 판매한 양계장 주인과 업자들이 적발됐죠? 네, 이 깨지거나 분변이 묻어있는 그 오염된 계란은 사실 판매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보령에 사는 이 양계장 주인 김모 씨하고 판매업자 7명이 지난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이 깨지거나 이 분변에 오염돼서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계란을 이 판매한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. 이들은 보령, 홍성, 부여 이런 식당에 유통하는 계란이 한 5만 8천 판,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니까 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이 도심 속 축제로 주목을 받았던 슬라이드 페스타가 축소되면서 엉성하게 처리되면서 좀 이 빈축을 사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축제가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뭐 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로에서 연다든지 아니면 목원대 앞으로 간다든지 이 주목을 받았는데요. 사실 대전시나 해당 구청 또 경찰 이 유관기관들이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계속 장소 문제를 빚었고, 결국은 이 마케팅 공사가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행사는 치르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애초 광고할 때는 330m라고 알려졌지만은 실제 슬라이드 길이가 3분의 1 수준으로, 그러니까 120m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. 또 주변 환경도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불만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. 네,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. 이 대전 전문건설 관련 가운데 시평액이 대천공공이 공영이 지난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있네요.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2년 한화이글스 홈경기에서 시구를 했는데 엉덩이가 아주 섹시합니다. 독일 메르켈 총리 이 사선 도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, 상당수 국민들은 연임에 찬성하고 있다고 하네요. 사선 도전 드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. 요즘 이 롯데 가족 간의 어떤 막장 드라마 보는 재미 쏠쏠하죠. 네, 이게 참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속되다 보니까 SNS에서 여론은 싸늘하다고 합니다. 이게 일본 기업이나?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말은 국적은 우리나라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장남을 보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죠. 네. 우버 가치가 창업 5년 만에 500억 불을 넘었다고 하네요. 우버가 이 자동차 쉐어링이죠. 같이 타는 개념 하는데 참 택시 업계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창업한 지 5년 만에 뭐 페이스북을 스피드를 따라잡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조훈현 이 바둑 구단이죠. 조훈현 구단이 최근 하나 펴냈는데 실패를 되짚어보는 복귀도 인생 성공에 필요하다. 이런 내용을 올렸네. 책 제목이 고수의 무엇이었던 것 같은데, 네, 한번 올여름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.